안녕하세요. 저는 중3 1년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2023 고교 선택 파이널이라는 마지막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1년간 이제 커리큘럼처럼 앞으로 1년간 중3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작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 첫 설명회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첫 설명회로 이제 중3 1년 가이드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중3들이 지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항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작년 고교 선택 파이널 요것도 이제 올라가 있고, 항상 일반고 가이드를 올리고 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항상, 작년이랑 재작년이랑도 그렇고, 재작년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고교 인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교 일지망 차는 거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작년 거를 참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항상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입시 설명회 준비하고, 또 대학 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끼쳤는지 항상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고 분석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3 1년 가이드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3 1년 중에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달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손 들고 대답하실 그런 질문은 아니긴 해서 그냥 잠깐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몇 월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10월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에 있다. 네, 1년 내내 위험하다는 뜻이죠. 네. 사실 이거 쓰려고 설명회 준비한 것도 좀 있고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말아먹고 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왜 이야기를 했냐? 공부에도 가장 중요한 달이 어느 특정한 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1년 내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칼 들고 협박하면서 그래도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면, 그럼 저는 5월을 고를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5월을 고를 거냐면, 4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5월 어린이날, 재량유업일, 근로자의 날, 연휴해서 그냥 모든 놀 날이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인 게 4월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학원에 안 올 것 같아서 2주 정도, 오늘은 쉴게요. 네, 그다음에 내일도 쉴게요. 이럴 것 같아서, 그 시기가 다들 놀 시기라서 그때 공부하는 학생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다른 달은 안 중요하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달은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겠죠. 네, 사실 설명회 전체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여기고요. 유일하게 웃을 만한 부분이 여기여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월, 4월, 중3 1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3월, 4월, 뭘 해야 하냐? 당연히 하던 선행, 겨울방학 짜던 선행도 이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내신도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3학년 때는 선행과 내신을 어떻게 같이 준비해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중3과 고1의 수학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중3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고, 고1 같은 경우,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범위 전체는 아니고 그거의 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범위 단원입니다. 수학을 좀 아시면 알 수도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보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중3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고1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전체의 또 4분의 1 범위를 차지하는 요 부분이죠. 이거는 수학을 몰라도 같아 보이죠. 단어가 아예 똑같죠. 2차 방정식, 과, 2차 함수 요거만 달라졌고, 즉 중3 1학기 과정은 수학 상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말고사 부분은 아예 똑같고요. 중간고사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1단원 정도가 조금 제목이 다르긴 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거냐? 많이들 이제 이쪽 분당 쪽에선 거의 다 3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과정 내신 준비 많이 하지 말고 고등학교 선행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 선행 준비가 더 중요한 시기가 3학년 2학기다라고들 사실 어느 정도 다 퍼져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설명에서 제가 꼭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조금 더 땡겨서 1학기부터 고등학교 선행에 더 신경 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든지 땡겨서 하는 걸 좋아하시죠? 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등학교부터 의대반이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뉴스에도 뭐 그런 것처럼 사실 고등학교 과정을 중3 1학기부터도 그냥 고등학교 선행에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내신이 중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 가는 학생들, 내신 A 안 받으면 큰일이 나죠. 그런 학생들은 내신 준비하죠. 그 다음에 선행이 아직 안 된 학생들, 이제 3-1을 하고 있는데요. 3-1 하지 말고 수학상 할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을 처음 진행하는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준비에 더 힘쓰시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상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상 넘어가서 수학하, 수학1, 수학이 뭐 어느 과정이든 좀 넘어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신에 신경을 쓰셔도 된다. 뭐 중3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복습을 같이 하는 정도, 잠깐 뭐 테스트 보는 정도,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3 선행보다 고등 선행에 좀 신경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 네, 제가 제 5월 걱정하는 달인데 너무 놀지 말고, 놀 날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놀지 말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자. 뭐 최소한 뭐 하루 종일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고3처럼 공부하라고 해봤자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학원이라도 가라. 학원 숙제라도 해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 뭐 딱 요 정도. 네, 그것까지만이라도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놀고 나면은 다시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5월에 4월 말부터 해서 5월 둘째 주까지 논다 치면 한 보름 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회복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잡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5월이 최상위권이랑 상위권을 가르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달들은 모두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상위권과 중위권, 뭐 중위권과 하위권 이런 걸 가르는 달이 될 텐데, 진짜 최상위권들은 5월도 공부를 할 거다. 5월 그 기간에도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달이 5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월부터 1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중3 내신보다는 고1 선행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고1 뭐 기출을 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중3은 기출 정도만 푸는 정도로 해서 선행에 좀 집중을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계속 선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행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선행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중1 고1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예비 중3, 예비 고1,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수학상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1학기 내내 수학상 해야 되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해야 되고, 2학기 때 수학해야 되고,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나마 여력이 되면 수학1에다가 수학2를 좀 곁들여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수학1만 해야 되고, 그래서 1학기 때 수학1만 해야 되고, 여름방학 때 수학2 시작해서 2학기 때 수학2만 해야 되고,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뭐 선택과목 미적분이나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이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예전에 선행을 했건 안 했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행은 끝입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 해서 고3, 고3이 아니죠. 중3 11월? 12월? 진짜 늦으면 1월? 여기까지만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이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과목을 뭐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건 아니긴 하지만, 수학 1, 2까지,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까지는 공통 과목입니다. 문과도 이과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를 고2 때, 뭐 고2 때 기하를 하는지, 뭐 고2 때 확통을 하는지, 뭐 고3 때 미적을 하는지, 고3 때 확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고2 때 수학 1, 수학 2, 고3 때 미적분, 확통은 고2 또는 고3의 문과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내용 중에 하나가
미적분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들, 뭐, 그것도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라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미적분 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미적분 심화까지 다 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편하긴 합니다. 그럼 선행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고1 올라갈 때 수능 볼 수 있는 실력까지 채워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편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남의 집 자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자식들도 대부분 못 그럽니다.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솔직히 미적분 심화까지 하고 가는 일은 못 본 것 같고요.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최소한 미적분까지 하고 가는 경우들은 제법 있거든요. 근데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적분을 했다라는 데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시지 마시라. 미적분을 했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다시 보거든요. 학생들이 2년 후에 그 미적분을 간단하게 기본 정석이랑 센, 뭐 이 정도 했던 걸 기억할까요? 그냥 기억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너무 당연히 못해요. 네, 지금 고3 올라간 애들 저희 반에서 이제 미적분을 하고 올라간 애도 있고 안 하고 올라간 애도 있는데, 네, 이번 겨울방학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했냐 안 했냐에 너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미적분을 안 해도 되냐? 사실 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냐? 수원스트를 진짜 많이 하시고, 고2 과목이잖아요, 수원스트는. 그거는 1학년 겨울방학만 돼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스트를 진짜 많이 하시고, 진짜 많이 할 만큼 했다. 이제 미적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수원스트 할 게 없지 않나? 그때쯤 되시면 시작을 하셔도 별로 늦지 않습니다. 미적분 해놓은 애들이, 물론 이제 미적분을 수원스트를 많이 해놔서 미적분까지 했다. 이러면 당연히 성취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수원스트 기본 정석 센 한번 딱 봤는데, 미적분까지는 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미적분을 기본 정석 센까지 봤다. 이러면 안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이제 학원들에서, 강의실 학원들에서 확통 기하도 듣고 가시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진짜 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기하를 선행을 하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기하는. 기하는 내신에 절대평가거든요. ABC만 나오는. 시험 자체도 너무 쉽게 나오고, 그냥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학교 프린트만 잘 풀 줄 알아도 A 받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 학원에서 기하 선행해라 이러면은 그냥, 돈에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 다음에 확통은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이제 확통을 선행을 한다는 건 학생이 문과란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이과를 갈 학생들은 확통을 내신 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뭐 내신 하려고 선행하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문과인데 확통을 선행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 이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수학을 잘해서 수원스트를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확통까지 하고 싶다. 그거는 수원스트 여유가 되면 확통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 학생이면 이과가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솔직히 확통 기하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하고 가라?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면 미적분. 이과를 갈 거니까 선행을 많이 해놔야 되고 수학을 많이 해놓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좀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수원스트까지만 충분히 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앞에서 계속 고1 과정 수학상이랑 겹쳐서 수학상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수원스트 선행하지 말고 수학상 선행을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도 수학 1, 수학 2 선행을 하면서도 수학상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수학상은 언제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게 문제집이 됐든 기출이 됐든 항상 수학상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 1, 2 진행하면서라도 아니면 수학상 심화로 돌아와서 수학상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수학상을 놓지 말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수원스트 선행하면서 테스트 시간에 수학상 기출 풀고 여력이 되면 3-1 기출 풀고 같이 푸는 정도? 이 정도를 말씀드린 거지 다른 수원스트 선행하지 말고 수학상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제 수학상을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럼 수학상 해야죠. 근데 수원스트까지 넘어갔다면 수학상 기출 정도는 계속 잡고 그래서 수학상을 놓지 말아야 된다. 네. 수학상을 놓으면 고1 내신이 안 나오잖아요. 고1 내신이 안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고2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이가 들면서 학년이 올라서 정신을 차리거든요. 지금 아무리 놀고 있어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네. 차릴 건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정신을 차리고 하는 학생들이 저희 반에 이제 저희 반 이야기입니다. 네, 하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고1 때 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고1 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놀았는데 왜 고1 내신이 이 모양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고1 때 내신이 참 오래 갑니다. 네, 고3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그 기하 얘기하면서 절대평가 말씀드렸잖아요. 고3 때는 내신 등급을 나오는 과목 자체가 몇 개 없어서 등급이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그것들을 고3 때 몇 과목, 뭐 진짜 적으면 2과목만 등급 나오는 과정도 있고요. 뭐 많이 나오면 5과목 정도 등급이 나올 건데 그 한 학기 고3 때 아무리 바짝 해봤자 등급이 안 바뀌거든요. 1, 2학년 때도 누적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1, 2학년 내신 가지고 고1, 2 내신 가지고 수시를 쓸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이 그냥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비 고1 되는 순간부터 좀 이제 이게 진짜 고3 수시의 반절을 차지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고3 때 올라가서 네, 이 내신으로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신해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행은 네, 공통과목 고2 과정에 수학 1, 수학 2까지 최대한 나가자. 물론 이제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대로 아는 것까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그냥 한번 기본 정석 쌩까지 미적분까지 훑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 8월입니다. 여름방학. 사실 이번에 순회중이 공사 때문에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 되고 대신 겨울방학이 길고 이런데 뭐 일반적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학이 중요한 건 너무 다들 이미 아셔서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방학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중요하다고 해도 어차피 알아서 할 거라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할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뒤처지진 않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슬슬 고등학교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빠르게 고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뭐 일반고냐 특목고냐부터 해가지고 일반고를 간다면 어디를 가냐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특히 일반고 나는 어디를 보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설명에 저는 이제 학교 소개나 이런 것들을 빼긴 한 건데, 빠르면 이제 뭐 5월 때부터, 늦어도 그때도 할 거니까 어차피 그때도 하고 뭐 계속 여러 번 두세 번 설명회를 진행할 거라서 뭐 작년에 했던 건데 진짜 원서 쓰기 직전에 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린 거고 뭐 유튜브에 있긴 한데 작년 거 내용이고요. 올해는 다시 또 업데이트해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쓰시는지 말씀드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고민을 슬슬 하다 보면,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어디를 쓰냐에 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지는 거는 수학에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학교들이 모의고사에서 내고 부교재에서 내고, 그러니까 부교재가 있냐 없냐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프린트랑 부교재가 그거 말고는 사실 어느 학교를 가나 큰 틀은 같습니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많고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수학 실력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9월, 10월부터는 네, 이미 다들 3-2 별로 안 중요한 거 아셔서 다 선행만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 내용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수학 1 삼각함수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시험 준비를 하려고 엄청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수학 1 넘어가서 어차피 다시 복습해도 그냥 내용 간단히 몇 개 정도 그냥 리마인드 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2학기 넘어가서부터는 진짜 모든 걸 놓고 선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1월, 뭐 늦으면 1월까지 아니면 12월까지 그때까지 선행 열심히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11월부터 이제 수학상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부터 1월부터 2월부터 수학상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도 확정됐고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느낌으로 겨울방학 때 안 그래도 순회중 이번에 엄청 길 거고 다른 학교들도 원래 겨울방학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 긴 마음가짐으로 네, 수학상 진행, 고등학교 선행 많이 진행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뒷부분은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3-2는 선행 나가시면서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3-2보다 수학상에 집중하셔라, 3-는 간단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한 1학기 때 더 수학상에 집중하셔라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설명회를 준비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2학기 부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부터 해서 1학기까지만 어떻게 잘 따라가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2학기 때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앞부분에 비중을 둬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홍희철 원장님께서 일반고 고등학교별 특징 그리고 대비 방법 이런 것들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과 홍희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 설명회 하면 초반에 좀 떨어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릴 때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쓰면 잘했다는데 옛날 얘기고 저희 이제 좀 사람 만나면 처음에 항상 떨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사람 많을 때 떠니까 떤다고 얘기하면 더 떠는데 원래 그죠? 이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한 8년, 9년 정도 했어요. 분당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11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애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한번 했다가, 또 나중에 바뀌니까 막 물어봐서 12월에 한번 했다가, 여름방학 전에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어머님들 물어보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것마다 얘기를 드릴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저희 다 끝냈었거든요. 2월에 나가서 9월, 10월인가 했었는데 12월 지월 전에 하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그 지원하는 마지막 전전날인가 토요일날 했을 때 여기 다 차가지고 아버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학교별 특징도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 마지막에 갔을 때 계속 저희를 찾아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계속 변동이 돼서 2지망에서 막을 학교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혼동이거든요. 그러니까 1지망 정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1지망이 제일 중요해요. 1지망을 뭐 학교 성향과 아이 성향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아니면 그 공부 선행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 1지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지망을 막는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지막까지 진짜 그런 학교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이가 제가 들려요. 계속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전에 하고 여름방학 후에 할 때마다 제가 분위기는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지금 결과 말씀드렸지만 다 맞춘 건 아니에요. 2지망 왜 안 됐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애들한테도 인생은 기도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고 가이드가 좋은 거는 제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변한 어머님들이 있어요. 가서 오늘 가가지고 뭐 공부 안 해 이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학교 얘기를 아이랑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정해보고 그 학교에 시험도 쳐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저희 반의 애 같은 경우도 센을 풀던 중3 아이가 사실 좀 머리가 좋은 나이인데 늦게 시작한 거겠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을 갔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어려운 걸 찾아서 푸는 것 정도 됐는데 걔가 그런 걸 계기가 된 거는 뭐 제가 닥달 묶어서 시킨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고등상하 풀면서 중앙도 보고 기출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애들 친구들도 알려주고 하면서 뭔가 나아졌다는 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중3이시죠 대부분 그죠? 제가 이제 보통은 그 기본 정석이랑 센으로 시작을 해요 고등수학. 이 고등수학이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기출이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등 갈 때도 저희가 허들이 있었잖아요. 1-1도 오래 걸리고 애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도형. 그런 것처럼 이 고등수학도 뭐 강사 수준도 사실 제가 이제 원장이다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강사 수준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레벨이 다 달라요. 고등수학 단순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선행을 나가는 수준이랑 이거를 복습을 하고 심화 문제집을 풀기 시작해서 심화 문제를 아이들이 풀고 심화 문제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푸는 거 그 레벨이 또 달라요. 심화 문제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기출을 풀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이나 블랙라벨 풀고 시험정 보면 차라리 7개, 6개 틀린 애들은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금방 극복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풀고 나서 시험을 보면 이게 찢어버려요. 오늘 시험 안 본 걸로. 끝까지 완수를 못하는 경우가 이게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이들은 앞에 한 서너 개가 모르면 그냥 놓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완수하는 거. 그럼 그 완수한 거를 줄여서 이제 뭐 2개든 3개까지 줄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학교 부교재랑 그 학교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까지 너무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중3 지금부터 내년 이맘때쯤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단순히 이거를 반복해라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심화도 하고 기출도 풀고 적응해서 시험 보는 점수까지. 이게 제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저희 반에 경시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력 정석으로 가요. 보통 경시는 실력하죠. 뭐 블랙라벨 하기도 하고. 근데 중3이면 지금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의 의미는 어릴 때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던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오픈형 문제의 장점이 있어요. 그냥 객관식으로 찢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걸 풀었다는. 근데 지금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1, 2까지 연습할 수 있고요. 중3이 되면 여기서 빠지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자이스토리를 추천드려요. 이게 고등 상하가 있어요. 자이스토리가 이게 뭐냐면 전국연합 기출이죠.
지금 고난도를 부교재로 쓰는 대진고를 제외하고 모두 다 여기서 내요. 낙생은 맘대로 내요. 낙생은 예단할 수 없죠. 낙생은 부교재가 내신 고쟁이였다가 작년에 TOT였어요. 올해는 그럼 뭐냐? 안 알려줘요. 아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낙생 있는 아이들 얘기했는데 교과서 진도 나가면 알려주마. 왜 바꾸시는지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애들 다 외워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그래서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추천드리고 여기서 하면서 그 분당이든 강남이든 좀 쉬운 기출 있는 거를 강남, 뭐 서초, 목동 이 순서로 나가는 이 기출 풀리시는 거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풀리시면 내신 고쟁이가 좋은 것 같아요. 문제 드럽기로는 제일 유명해요. 이 정도를 가지시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대진 같은 경우는 이제 EBS 고난도를 풀죠. 고난도를 푸는데 그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러면은 대진고 같은 경우 EBS 고난도를 옛날 거 개정판 둘 다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문제 괜찮은 게 있으면 여기서도 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서 다 프린트해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늘 푸는 것도 처음에 내용 좀 나오고 좀 쉬운 문제 프린트 주고 마지막에 여기 어려운 문제 내요. 준 다음에 거기서 내요. 뭐 한솔고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여기서 내거든요. 어려운 거를. 근데 중앙 프린트가 올해 지금 딱 제가 중앙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뒤에 2차 방정식이 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어요. 옛날 고난도 문제 이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고 애들도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험 고등학교 갔을 때 반응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하시길 바래요. 고등상 같은 경우는. 저기 아까 이게 한 장도 안 넘어갔는데 시간이 특목고 얘기도 해달라 해서 뒤에 넣어놨는데 큰일 났네요. 저기 이제 아까 무슨 얘기했지? 저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수원수투를 많이 하고 미적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원수투를 심화를 안 하고 하면 다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실제 제가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수투 있는 거를 방학 때 자유수량 풀었던 거를 이제 1등급이랑 심화 문제랑 못 가서 제가 특강 아예 수업을 해요. 그걸로 이제 애들 시험 대비시킨다고 분당은. 고3 같은 경우가 미적분이랑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희 반에 대진고애가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아이가 재수를 안 하고 올해 꼭 가고 싶어 해요. 등급도 맞추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정시 노리고 있어요. 국어 잘해요. 딱 겨울방학 시작할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출을 풀어보니 뒤에 킬러 문제를 맞추는 게 불가능한데 그걸 노리는 게 맞는지 그걸 버리고 이번 연도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네가 가고 싶으면 버리고 재수를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재수생 때 가서 풀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니까 버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수원수투가 나와요. 공통이. 여기가 지금 메인 핵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요새는 미적분 많이 해요. 기하보다는 문술대에서. 예전에는 그냥 쭉 나오다가 킬러 문제가 주관식 하나, 객관식 하나 있으면 애들이 92에서 80, 92, 88 이랬어요. 1등급이. 그럼 애들이 킬러 하나를 풀느냐 안 푸냐로 뭐 의대 서울대니까 킬러를 풀었잖아요. 지금 1등급 컷은 84예요, 보통.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일단 애들 하나 틀리고요, 킬러. 여기도 킬러 하나 틀리고 수원 중에서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여기 기니 D 있는 거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하는. 그래서 보통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을 받고 보통 서울대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랑 풀고 그렇게 분당이랑 강남 공부를 많이 해도 여기 킬러 다 맞추는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킬러를 빼잖아요. 여기 킬러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원래 옛날에 수능 나오던 대로 하면 요거 2개 다 합친 거보다도 이게 한 5배 걸려요. 진짜 킬러 맞추려면. 여기 킬러가 쉬워졌고 이 킬러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쉬워요. 여기 수투 마지막이 어려워요. 근데 보통 서울대 가는 애들도 버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앞에 수원 수투에 그거 빼고 맞추는 심화를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처럼 미적분이 제가 애들이 문과에서 이과 간 애들은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 받고 애들은 넌 5배 정도 해야 된다고 수투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 수투를 하면 수원 수투를 계속 집중해서 심화를 더 많이 하시고 미적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만 저희 중2가 미적분을 하기도 해요. 뭐 다 한 애는 해야 되니까. 근데 기하가나 확통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자기주도 수업이잖아요. 개별 수업이니까. 저희 반 고2 같은 애들이 제가 지금 고2가 저희 반에 14명인데 고2 애들이 이제 기하 절대평가를 보잖아요. 확통도 안 하고. 제가 다 가르치니까 어쨌든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방학 때 2달 동안에 주 5일을 나오는 동안에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는 기하를 했어요. 쌤만. 한 번씩 6번이면 끝나거든요. 그거 해놓고 학교 프린트 나오는 걸로 시험 보면 A가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기하를 지금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하랑 확통 다. 오래 안 걸려요. 수능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수능 문제 안 본다니까요, 이제.
재작년인가 처음에 선택 과목 나왔을 때 제가 기하로 가라고 외쳤어요. 이 동네 모든 원장이 미적분 가는데 나는 기하로. 훨씬 편하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기하 이제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문제 자체도 그렇고 그 수리 논술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기하를 택하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그냥 미적분 할 거라 당연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랑 확통은 일단 중3 때 잊어버리시고 고등수학 이거 하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걸 이렇게 오래 하면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거부터 했어야 되죠, 원래. 제 프로필 사진인데 닮은 사람 같진 않죠? 네, 이런 사람이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게 말로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수학 선행할 때 이제 이거 하라는 얘기죠. 이게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정 안 되면 기출문제 시험이라도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상하가 나 어느 정도 센 한번 풀었어, 정석 한번 들었어. 그거 진짜 그걸로 시험 하나도 못 봐요. 믿기지 않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시험 문제 주고 뒤에 이제 진단평가 제가 상담도 해드릴 건데 오시면 제가 시험 보고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면 나오는지. 그래서 이 고등상하를 어쨌든 끝장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1학년 기출문제만 모아놔서 풀리고 고기집 풀리는데 이거 애들 처음에 풀기 싫어하는 거 많이 해놓잖아요. 고기집이랑 메이저 도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기출문제집 다 본 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제자리에 와서 강남 기출 뽑아서 풀어요. 제가 제일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풀어야 되겠다는 그걸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고등상을 많이 하시라는 거고요. 수험수는 말씀드렸듯이 미적분보다는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교 시험은 이거는 뭐 나중에 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고교 시험 자체는 제가 이게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언제 얘기를 할 거냐면 나중에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시험 준비하기 직전에 연말에 됐을 때 고교 시험 자체에서 어머님들한테 드릴 당부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까지 암기 과목 한다 수학을 놓으면 안 된다던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란가, 이런 거는 제가 12월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드리고,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요약 드리고, 특목고 얘기 잠깐 드리고, 각 학교별로 제가 특징 말씀드리면서 어느 학생이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는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중앙고는, 그냥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되게 솔직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학 센스가 너무 없어서 수학은 좀 열심히는 하는데 감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보내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프린트를 주고 어려운 건데 문제를 굉장히 좀 수학 센스가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게 바꾸는데 그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학원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풀어서 내가 아는 문제 맞추고 어려운 문제 배워서 맞추고 하는 애들 중에서 그 자체가 변형이 안 된 애들은 가서 못 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수학 좀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중앙은. 물론 학생 말할 것도 없지만 중앙은 시험 문제 자체가 내가 단순히 학교 프린트 풀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시험을 안 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프린트 문제도 아까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매년 그 어려운 문제도 바꾼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변형을 해서 돼요. 저희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전국연합기출 변형이랑 고난도 변형을 지난 2018년 개정된 이후부터 다 강남 분당 거 모아서 문제를 워크를 만들어 풀리거든요. 그래도 중앙은 문제가 달라요, 들어가면. 이게 좀 힘든 면이라서 그걸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는 순회, 한솔, 분당, 늘푸른 이런 학교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등락폭은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 프린트에서 교과서 내용, 교과서 워크북 내용 정도 있는 거에다가 전국연합기출 있는 거 좀 어려운 걸로 강의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섞어서 내요. 가끔 순회가 돌출 행동을 보여서 이상한 문제 어렵게 내서 이제 직격탄을 맞는데 맞아도 돼요. 순회가 2년 전에 지금 고3 애들이 순회고 1학년일 때 분당 지역에서 가장 시험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때 1등은 컷이 70점대였어요. 1등이 70점대였나? 1등은 컷이었나?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는 나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같이 떨어져요. 등수는 유지가 된다니까. 나는 70점이지만 1등이야.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니까 그 순회, 아까 말씀드렸죠. 순회, 한솔, 뭐 불공, 낙생 다 비슷해요. 좀 특이한 학교는 중앙고 이제 되는 거랑 대진고는 이제 다수를 출제하죠. 좀 줄였다가 뺐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개정이 된 문제집을 봤더니 개정된 문제를 낼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냥 옛날 걸 낼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방송이라 좀 고민해가지고 대진고 선생님들이 좀 게을러요. 안 바꿔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옛날 걸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비슷하게 돼요. 제가 써놓은 게 다 그거예요. 난이도가 전부 다 그 모의고사에서 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난도에서 바꾼 이유가 고난도를 애들이 못 풀어서 바꿨어요. 고난도의 4%가 너무 힘들어서 시험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하고 하다가 그러려니 그냥 수능 대비한다고 바뀌었고, 요거는
2013을 못 썼죠, 제가.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있대요. 이게 특급 비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입학 전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고등수학 시험, 학교 시험 성적 나온 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앞에서 나 실력차서 2번 들었어, 뭐 정훈이가 푸는 거 해서 풀었어, 발표해서 오답도 하고, 이게 별로 고등학교 시험 가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 풀면 풀던 것도 안 풀리고 그 안에 점수가 맞춰야 돼요. 중등이랑 달리 고등은 그 한 문제 때문에 애들이 몰려서 등급이 하나 깎이면 전체적으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확 달라져요. 굉장히 살벌한 세계거든요. 애들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애들은 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죠. 나 스포츠야, 엄마. 수학으로 대학 못 갈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짜로 조그만 점수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연습하는 건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책 있잖아요. 자이스토리를 한번 푸시고 여기 앞에 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 뒤에 1등급 있어요. 그 1등급 있는 거를 2번 정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쉬운 학교 기출부터 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순회나 분당이나 불곡이나 판교나 운중 가끔 어렵겠네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모아서 시험을 보시고 50분 중에 45분 써서 시험 보시고 OMR 카드 안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시기 시작하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그래서 분당 거 어려운 거 다 보면 전년도 거 분당을 봐줘도 되고, 어차피 시험 범위가 고등수학 특히 있는 부분은 뒷부분은 바뀌었어도 2019년인가 개정된 이후로는 다 똑같고요. 계속 문제 똑같았고 범위가. 그 다음에 1-1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당에 학원 차렸을 때부터 범위가 다 똑같아요. 그 기출 다 푸셔도 돼요. 뭐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안 되면 중간고사만 집중하는 게 맞아요. 괜히 수원수도 해도 다 까먹는다니까요, 진짜. 제가 고2가 14명이라 말씀드렸죠? 작년에 고1 겨울방학 딱 끝나고 자, 수원 시작하자. 너는 센으로 할래? 자유로 할래? 자유로 나 기억나니까 자유로 바로 수능 기출 풀 수 있어요가 14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명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 쌤부터. 어차피 새 출발을 했어요. 들어본 기억도 없대요. 사인을 보더니 세상에서 이런 게 본 적이 없대요. 분명히 어머니는 어릴 때 수원수도 무조건 다 하고 왔다는데 자기는 이런 기호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걔 잘못이겠어요. 워낙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수원수도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계속 중간고사 대비를 이거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과학도 그렇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은 학교 가서 하겠지만 그 자체를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학기 중에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선행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선행할 시간 없어요, 고등수학은.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기말 준비하기도 바빠요. 방학 계획 잘 세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는 찍으실 거면 찍으셔도 될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만 최소한 서너 번씩 다 할 수 있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써놨는데, 애들한테 이거 다 하라면 아마 지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말로 써놨으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고등수학 전과정 이런 거 써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말로 써놓고, 제가 쓰긴 참 쉽죠. 말로도 쉽고. 애들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고. 네. 잠깐 특목고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종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때 대입시, 어머님들 입시 이제 같이 알려드리면서 대입 자소서 쓰고 면접하면서, 외대부고랑 외고 입시반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토론 수업도 제가 했었고, 자소서 쓰고 면접 쓰고. 워낙 너무, 대학생들이 자소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대부고나 이렇게 상상고나 다 많이 보냈어요. 외대부고, 상상고, 현대초원고 다 보내봤더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대진이나 차라리 여기서 순회 다녔으면 대학 잘 가야 돼. 대학을 더 못 가더라고요. 생고생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입시 반은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그냥 반 애들만 학부모님이 얘기 따로 하시면 제가 여기서 카메라 켜서 면접 봐주고 자소서 써주거든요. 사실 솔직히 좀 바쁘기도 했고 대입 자소서랑 하면 너무 힘들어서 대입 자소서가 없어진 건 아세요? 작년에 대입 자소서 마지막 쓰고 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특목고를 지원하시는데 면접이나 자소서가 고민되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자소서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통 봐서 의견도 드리고 하거든요. 저는 대학 문과 출신이고요. 원래 그 외국계에서 그 대학 지원하는 거랑 보던 사람이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도 있었고 그 자소서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그 특목고를 쓰시게 되면 이 자소서인데 생활을 할 때 중3이면 좀 늦긴 했어요. 여기다 기록될 거를 역산해서 활동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죠? 대입 자소서랑 달리 이제
중등 그 특목고 자소고는 한 번에 딱 나오는데 애들이 처음 나오는 게 내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꿈, 뭐를 하고 싶어서 무슨 꿈을 갖고 있는데 니네 학교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했다가 들어가잖아요, 몇 줄. 그래서 지원했는데 내가 이러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때 노력한 바는 이런 공부 능력으로는 공부는 이렇게 해서 탐구해서 뭐가 됐었고 책도 읽고 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기타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내가 꿈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뽑아준다면 난 가서 거기서 꿈을 이뤄서 뭐가 되겠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독서를 뭘 하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서 독서도 넣고 동아리도 넣고 세특에 뭐가 들어갈지 해야 그게 역산해서 자소서가 나와야 면접을 볼 때 자소서랑 학생부를 같이 놓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그 한판, 나의 그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커리어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면접 준비하면 있어야 돼요. 물론 외대국어처럼 생뚱맞은 다른 문제에 있는 거는 그건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거지만 애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자소서랑 면접에서 우리나라 말은 미갈식이잖아요. 그죠? 두갈식으로 말하는 걸 연습을 안 하면 애들이 못 해요. 답을 안 하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특목고를 안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 A 받아야 되죠. 중3 그 성취도평가 4%는 없어졌어요. 그죠? A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정순에는 A 받는 것도 중3 때 만만치 않아요. 외고 가실 거면 받아야 되고 다 A라서 동점자 기준 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고가 인기가 확 사고로 따라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1점 몇 대 1, 2점 몇 대 1 하다 지금 이제 3점 몇 대 1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외대복은 당연히 A 안 나오면 못 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생부랑 그 학생부 관리하면서 자기소개서 써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특목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져가도 문제예요. 외대보고 가져가도 문제예요. 외대보고 내신 이게 실화예요. 의대부고에서 4등급 받던 애가 낙생 전화 가서 1등급 받았어요. 급이 달라요. 전국 1등이잖아요. 전국 1등 학교는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 그 서울과고랑 이제 대원외고가 1등이었는데 지금 그 통합한 학교가 이 학교예요. 외대부고. 그죠? 서울광저고는 이제 아예 따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지금 아까 저희가 낙생 대진 가려면 수학과학 많이 하고보다 훨씬 많이 해요.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등급이 안 떨어져요.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거기도 못한 애가 있어요. 거기서 잘하려면이란 얘기예요. 되게 잔인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외대부고죠. 여기 있잖아요. 담임선생님들이 성적 나오기 시작하면 엑셀로 관리하면서 얘기해줘요. 너 이과 몇 등, 서울대 자전. 떨어지면 농대. 정해져 있어요. 쓰는 데가. 자기들 붙는 데가. 물론 그 정권과 입시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지만 대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문과 8등까지가 경제학부. 그 다음 10몇 등 가면 자전, 20몇 등 가면 농경제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연대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과도 앞에 이제 의대랑 해서부터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등급이 진짜 거의 전쟁터예요. 저희 이제 해가지고 외대부고에서 전무후무한 내신을 받고 서로들 수시간 설명을 한 애가 있어요. 다나라고 얘기하면 유명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지인이거든요. 지인 딸이어서 옛날 그 외대부고 갈 때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외대부고를 다니는 동안에 수학 숙제를 할 때 저희 수학과 온 사람들이 붙여서 그 논문도 써줬어요. 저는 못 써줬어요. 전 문과 출신이잖아요, 대학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 정도로 여기는 살벌해요. 네. 스트레스도 높고 여기는 민사고처럼 수시만 하는 데가 아니라서 주말엔 나와가지고 대치동 학원 나이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시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수시도 하고 그리고 밝고 인성이 똑똑해서 동아리에서 활동도 잘하고 인싸가 되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과학 되게 해야 되고 대부분 올림피아드 경험자 다수기 때문에 과학도 많이 안 하고 가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어디 보고 애들이 이제 붙은 애들이 이제 와서 다니니까 와 이거는 90점 너무 쉽지 않겠는데 그때 98.5였어요. 1등 컷이. 안 틀려요 애들이. 끝내줘요. 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태어나서 외대 보고 가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붙는 거 옛날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가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열심히 살아남으면 좋긴 해요. 제가 그 아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못 간다는 얘기가 원래 서울대 갈래가 연대 갔다는 얘기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애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저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쨌든 그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제가 농담처럼 했는데 옛날부터 이제 수학을 진도를 많이 안 빼면 전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문과도 수학을 많이 해야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랬거든요. 그래, 네가 수학을 많이 했고 잘하면 이과 가고, 안 되면 문과 가고, 안 되면 외고 가고, 안 되면 외국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애들이 가면 학교 분위기가 다 수시에 목숨을 걸어요. 여기 온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잘해요. 엄마 말씀도 잘 들어요. 내신 때 막 죽어라고 외우고 필기도 어찌다 이번에 수학도 사탐 듣듯이 들어요. 저한테 들으면 보통 애들은 듣고 가서 찍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제 거로 해서 강조하는 거를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빨간 걸로 색칠하고 형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수학 볼 때. 그걸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시가 삐뚤어지면 정시를 못 가요. 정시 공부를 거의 안 해요. 학교 분위기도 무시 못 하는데 그나마 여기 예를 들어서 순회나 불곡 다니다가 아니면 대진 다니다가 대진 학부모님 이제 위에 있을 수 있는데 대진은 이렇잖아요. 좀 다니다가 엄마 나는 정신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럼 저한테 전화 와요. 이제 저는 수시를 포기해야 되나요? 여기는 그냥 다 수시예요. 정시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해요. 자기들이 수학을 해서 그게 안 나오니까. 가끔 있어요. 제가 느끼는 정도. 제가 경기예고 요새는 안양여고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안양여고가 1월 1일 시험 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경기 과천 성남이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데 경기는 수학을 좀 잘한다. 얘가 일반고 가서도 수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애들이 제가 볼 때 한 15명 안팎. 성남이나 과천은 한 7명 안팎이에요. 걔네들 말고는 사실 수학 다 못해요. 그냥 그 부교재 답지 봐서 외우기 허덕거려요. 그것만.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자기가 가서 그 사회랑 과학이랑 영어 외우는 것만 자신 있으면 수학 좀만 하면 외국어 가가지고 수시 잘 받아서 갈 수 있어요. 수학을 거의 안 하고 갈 수 있는 루트긴 해요. 대신에 정시로 빠지긴 힘들다는 거. 영어가 진짜 잔인해요. 영어가 어머니도 항상 못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실까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얘는 10년 지날 때마다 애들이 학년 수준이 한 학년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닌 지가 이제 꽤 됐으니까 이제 그렇죠. 어릴 때 전 영어도 못했고 성남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그 실라버스라고 했나? 학기 초에 딱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영문 책을 한 서너 개 이렇게 주잖아요.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 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지문에서 문제를 이렇게 하나 내요. 지문을 거기서 낸 거예요. 거기 책에서.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의 개수는 5개, 6개, 7개 이렇게 내요. 이걸 다 외워가요. 특히 그 애들 그거 있잖아요. 01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00 하는 애들 심화반 싸그리 외워가요. 보통 수학 못하는 애들인데 걔네들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라고 하긴 저희 반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사회를 외우고 국사를 외우는 수준은 나는 좀 국사학자가 되려는 줄 알았어요. 영어도 보면은 뭐 그런 아이들의 수학은 보면은 하나씩 그래서 수학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딴 거 잘한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수학을 잘하는데 딴 거 암기가 너무 힘들다 가면 잘하지 않을까? 안 돼요. 제가 경기예고에 간 남자애가 있었는데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우진 킬러 이런 것도 쭈쭈쭈 풀면 그냥 풀었거든요. 이과를 갔어야 되는 건데 서울대 가겠다고 좀 편한 데 간다고 갔는데 걔가 영어랑 사회 내신 때문에 결국 정시로 갔어요. 못 가요. 여기 내신 진짜 살벌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논외긴 한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영재학과 준비하면서 그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좀 알아두시고.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대치동에서 이제 이거 한다고 엄마는 막 새벽 3시까지 라이드하고 이러다 보고 뭐 공부 못하면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하나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고등수학이랑 수열 부분까지만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지금 영재과학고 CMS랑 수학이 아침 가 있는 애들 중에서 주 1회 오는 애들은 저랑 실력 정석하고 있어요. 실력 정석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중등 도형 있는 거 이제 요거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다른 학원 원장들은 KM 하지 말라는데 저는 한다 그러면 권장하거든요. 그 가정불화 감수하시고 사이 안 좋아질 각오하시고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각오하시면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전적으로 밀어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제가 뒷처리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갔다가 돌아와서 중3 때 미적분 나가면 쭉쭉쭉쭉 해요. 영재과학고 합격권에 있는 애들이 이것만 하고 와서 2차 보고 나서 5월달에 저희 반에 오면 보통 그 영재과학고 합격 발표 날 때쯤 되면 미적분 실력평가 다 끝나 있어요. 바로 실력 정석으로 풀어도 받아들여요. 왜? 겁나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 항소부터 시작했겠죠. 쭉 달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시면 되고, 보통 불합격 후에는 제가 민사고랑 외대보고 진학 권해드리거든요. 특히 민사고 많이 권해드리는데, 저 영재 갖고 떨어지고 민사고 권해서 서울대 가는 데 많아요. 작년에도 치대 하나 갔어요. 서울대 치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숙연해지셨네요. 일반고로 돌아올게요. 좀 길게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 대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 고난도 변형 자체를 두는데 비중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이번에 늘 거예요. 이번에 늘 거고 내년은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 고1은 늘 거예요. 왜? 책이 바뀌었으니까. 주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 소스가 떨어져서 다른 학교들이 옛날 고난도 중앙에서 다 버린 거거든요. 대지는 계속 울거먹는 거고 그러다가 비중을 줄이는데 문제 바뀌었잖아요. 문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고난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대진고 거의 고난도에서 많이 나올 거고 아마 내년까지도 문제풀이 괜찮으니까 내년까지도 새로 나온 고난도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대진고 보내시는 분들은 미리 고난도 새로 나온 개정판 있는 거 지금 미리 풀려서 괜찮아요. 대진 갈 거면. 대진 갈 걸 지금 미리 결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예전에 막 계산 복잡한 것보다는 고난도 구성이 1학년은 줄었어요. 1학년은 좀 평이해서 어떨 때는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아니면 두 개 틀려야지 1등 나올 때도 있어요, 요새는. 예전에 막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다만 2학년 시험은 올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작년 1년 내내 진짜 욕할 뻔했네. 진짜 거지같이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죽하면 저는 일단 자신 없어요, 백점 맞아요. 다 아는 문제인데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안 풀어보고 된다고 확신해요, 저는. 아무튼 2학년은 그런데 어쨌든 1학년은 요새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변형해서. 그래서 대진고에 갔는데 시험 자체를 내가 되게 많이 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걸 잘 맞춰야 돼요. 대진도. 좀 바뀌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준비사항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반복하는 거랑 모의고사 문제 이게 자의예요. 자의랑 고난도를 여전히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출을 푸는데 대진을 갈 학생은 아까 분당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좀 많이 안 했는데 내가 한솔을 갈 거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 풀 때도 한솔 분당 불고 하면서 대진 학생 중앙을 안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근데 여기를 갈 학생은 낙생 것 빼고는 다 푸는 거 괜찮아요. 중앙이랑 대진 다 풀어야 돼요. 낙생은 안 풀어도 돼요. 낙생은 이상하게 고교 기출 막 경시 문제도 내고 그게 대진에 도움은 안 되는데 중앙 같은 경우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는 대진에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진을 보내는 어머님들은 낙생 기출 빼고 나머지는 좀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에서. 네. 그리고 적합한 학생은 제가 항상 대진고 말씀드리는데 엉덩이 무거운 학생들. 여긴 양이 많아요. 양으로 승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수학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외부 지문이 요새는 한 70장 정도 주는데 다 외우거든요. 예전에 180개였는데 여기는 무조건 좀 시간 많이 들어가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좀 우직한 학생들 있죠. 계산 하라 그래도 연산해도 연산 다 싫어하나? 연산해도 너무 싫어하진 않고 그냥 하면 좀 한 애들 있잖아. 난 연산만 하면 도망가지 않고 우직한 학생들이 대진고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은 머리 좋은 애들이 가면 좋고요. 대진은 좀 우직하고 머리는 좀 약간 아주 좋진 않더라도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로 극복이 가능한 학교예요. 그나마 그 세 학교 중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학생은 다 잘해야 돼요. 점점 더. 네. 사실 올림피아드 경험 없이 과학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경험이 없으면 생원, 물원, 화원이라도 듣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안 듣고 가면 더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낙생을 가면 그 주변에 낙생 보셨거나 들으면 되는데 낙생 애들은 자기들 몰려다니는 학원 가끔 다니는 거 말고 학교에서 보통 공부해요. 그건 아세요? 대부분 안 나와요. 낙생 다니면 학교 잘 안 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끝내고 가서 학교에서 자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생 다니는 애가 그때 가서 과학을 배운다고 학원을 다니고 이제 이러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다 끝내고 가시기를. 네, 부교재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오면 알겠지만 과학 중점 학교고요. 의치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많이고 다 잘 가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전 과목 다 잘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오는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학원을 많이 못 다닐 확률이 있어서 여기는 선행 다 끝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선행이 다 안 끝났는데 대진 중앙 가도 돼요. 낙생은 가면 진짜 힘들어요. 낙생 애들은 그래서 제가 낙생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떠나요. 학교에서 공부할래요.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낙생 가는 애들은 제가 다 끝내서 보내잖아요. 올해 말고 작년에도 제가 그 고3 거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다 끝내서 보냈거든요.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뭐 이제 혼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 뭐. 네. 그래서 낙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수학뿐만 아니라 비단 과학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보통 물월 화월 생활 하나씩은 다 했어요. 1등급 나온 애들은.
지금은 1등급 컷이 아마 11명, 12명 될 거예요. 옛날에 한 14명, 15명 될 때도 K의무 출신이 13명씩 뭐 이랬어요. K의무 출신 아닌 한 명은 좀 특이한 아이죠. 뭐 머리가 좋았다던가.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리고 이거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야 돼요. 얘네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많이 시키는데 다 배운 걸로 거기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학원 돌리는 게 안 돼요. 학원 돌릴 거면 차라리 중앙이라는 학생이 나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중앙 학생 합치면, 중앙 대신 합치면 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갈 능력과 대진 갈 능력을 합쳐서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좀 있어야 돼요. 과학 문제도 그래요. 이 학교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거 공립이잖아요. 그죠? 공립학교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문제를 바꿔서 시험을 내는 학교를 처음 봤어요. 공립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뭔가 좀 교장선생님이 그런지 아무튼 교장선생님이, 근데 중앙 교장선생님이 옛날 학생이 있다 어디 있다 오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다시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제 수학 전투력, 센스, 전투력은 그거라고요. 그 시험 많이 본 아이들, 시험 많이 본 아이들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풀어내요. 그 전투력 키우시려면 그 애들이 보기 싫어하는 시험을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 지루하고 하기 싫어하거든요. 엄마 이거 다 까먹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배우고 볼게를 무시하고 봐야 돼요. 그게 수학 전투력이고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상상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누군가 중앙에 애가 농담으로 저 이러다가 60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60점 나오면 잘한 걸 수도 있어. 30점도 본 적 있어. 21점도 본 적 있어요. 21점을 받으면 이제 아버님이 생각하시죠. 나는 학원에다 돈을 왜 내고 있는가. 21점이면 1번으로 찍어도 나올 텐데. 그런 학교가 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아까 사실 종합하면 그거예요. 종합하면 낙중대 이과학교 수학과학 많이, 수학과학 좀 안 되는 애들 나머지 가서 열심히.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열심히가 이거 해서 기출문제 보라.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게 단데 시간을 너무 끌고 있죠. 네. 여기가 진짜로 아무튼 이과 상위권인데 여기 가시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풀고 가시면 돼요. 이것도 푸시고. 저희 중앙 간 여자애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고민이 많은 애들은 항상 다른 애들이 뭐 푸는지도 보고 다른 학원도 계속 기웃거려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3월에 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서 이 기출이랑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걔는 이제 수원수도 이제 고3 자기도 고3 것도 한 두세 번씩 푸네요. 무조건 당연히 끝났고. 이제 근데 제가 심화 문제를 주긴 하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하나만 다니기. 그래서 두 개를 다니려고 알아봐서 했더니 뭐 중앙만 내신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교재를 봤더니 제가 심화 프린트 중앙랑 똑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냥 저만 다니거든요. 그 문제가 이게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다른 학원 중앙 내신하는 거 어느 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풀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애들을 위한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도 얘는 이거 다 잘 풀어서 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수학의 힘 천재교육에서 나온 걸 제가 그 고등수학을 제가 썼어요. 그 뒤에 스텝 3. 거기 어려운 문제 모은다고 제가 지난 학원 강사는 오랫동안의 모든 심화 문제를 다 모은 게 있어요. 그 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풀리거든요. 그 여자애를. 그거를 모아서 가르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강의식으로 낙생 중앙 대진을 하는 데는 그 심화 문제를 모아서 풀리긴 하나 봐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로 어쨌든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저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유희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쟤도 푸니까 나도 푸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시험은 중등이랑 달리 이 학교가 부교재가 뭐고 선생님이 뭐고 그 정보를 따라가서 그 연습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기반을 쌓는 거는 별도로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정보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문제 나오는 걸 맞춰서 한 문제 맞추면 4점이잖아요. 그럼 경쟁자를 몇십 명을 떨굴 수 있어요. 등급이 2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영덕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어머님들은 애들도 그렇고 나는 남자애들 있는 게 싫으니까 영덕 가는 게 좋아. 남자가 없는 영덕을 갈 수는 없는지 이런 파로 갈려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얘네들은 어쨌든 전국연합 기출 나오고, 수학에 비해서는 영어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학에 비해서는. 둘 다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학교 생활. 학교 갔다 집에 엄마가 안 태워줘도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와서 집에 왔다가 학원 왔다가 그냥 우리의 그냥 평범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난 오늘 고등학교 가서 수업하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 먹을 거 먹고 쉬어야 되고 이제 애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심화까지는 안 되는데 반복해서 시키고 그 프린트를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아이다. 그럼 여기 가서 등급을 잘 받으면 어쨌든 가서 어려운 거 만나서 깨지는 것만 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이의 성향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촉박한데 연산을 잘하는 아이, 어려운 걸 잘 푸는 아이,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배운 건 잘 푸는 아이,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순회가 이 동네에서 수업 분위기 제일 안 좋을 거라 생각하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불곡, 한솔, 순회, 분당 다 안 좋아요. 내정순회는 진짜 분위기도 좋고 애들 친하게 지내고 수업 분위기 좋은 거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면 애들 대부분 수업 안 듣고 개판이잖아요. 순회 같은 경우 순회, 한솔, 불곡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모아서 수학 수업을 앞에서 하면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는 학생이 보통 3명 미만이에요. 다 학원 숙제하거나 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진이나 중앙을 가면 분위기가 좋아서 공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걔를 야자한다고 앉아가지고 놀고 자고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어디서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분위기랑 별로 상관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좋은 학교가 있냐? 그건 없어요.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험 문제는 아무 데서나. 근데 애들은 잘 봐요. 그 시험 학교를 잘 가죠. 공부는 어디서 했느냐? 다 하고 왔죠, 옛날에. 그래서 분위기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분위기 좋은 학교에서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 옛날에 이제 엄마가 저희 그런 얘기 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잘못된 친구가 저일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아이를 만나고 애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게 중요하지, 학교 분위기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순회 보냈더니 약간 엄마 대학은 왜 가야 되면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이제 심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그럼 낙생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다 어디 가나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는 보지 마시라. 네.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거리 가까운 맛에 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순회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하시고. 네. 순회나 한솔이나 시험이랑 다 비슷하다. 네. 다 비슷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프린트해서 내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 가면 되고요. 네. 시험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가 이제 정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너무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데 대진을 가도 되냐 이런 일 많이 듣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아이마다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대진을 갔어요. 중앙이나 대진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대진에서 3등을 받았어요. 대진에서 3.5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만약 순회나 불고 갔으면 얘가 한 1.8에서 2를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순회 2나 대진 3.5나 비슷한 학교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좀 보셔야 돼요. 대진이나 중앙이나 낙생의 시험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공부량이 일정 부분을 못 넣으면 예를 들면 잘하는 애가 90점, 80점을 받을 때 우리 애는 이 정도 했으니까 70점을 받으면 좋은데 이 공부량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가면 안 돼요. 이 아이는 만약에 순회 한솔 가서 학교 프린트를 풀면 85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등급을 받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낙중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대가리 잘하는 애들을 그 난이도를 가르기 위해서 문제를 좀 잔인하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쌤 풀고 쌤 다시 풀고 학교 프린트 풀고 하는 애들은 가가지고 점수가 나는 60점이라도 받으면 거기서 3.5를 받아서 갈 수 있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놓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고민하시면 돼요. 고민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공부를 한 만큼 가냐? 일면 맞는 말이기도 아니기도 해요. 어차피 낙생에서 3.5등급을 받으면 순회 2등급 받은 것보다 잘 가니까. 근데 낙생에서 3.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바를 못 넣으면. 비단 수학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애들 와서 같이 듣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급해가지고 마음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애는 게임을 하고 자고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화는 내지 마시고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어머님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다고 해서 애를 오늘 혼내면 얘는 이제 점점 더 말을 안 하는 사이가 되니까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늙고 그게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늙고 교장 선생님이 PPT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 그러니까 늙고 고려를 안 하다가 늙고 설명을 갔다 오시면 늙고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늙고 좋은 것 같다고. 전 얘기하죠.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갔어요. 저희 반에도 늙고가 있는데 학교 나쁘진 않아요. 밝고 분위기도 좋고 공부를 하고 잘 가르치는데 지금 이렇게 몰릴 정도의 학교는 아니거든요. 수능 만점이 나왔다고요? 그럼 걔가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 얘기를 듣고 가도 딴 데도 또 들으시고 나중에 학교 설명회 가서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PPT 하나가 학교가 좋고 안 좋고를 가르니까 전 너무 슬퍼요. 예전에 순회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회만 듣고 오면 순회 못 보내겠다고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순회고를 가려고 가서 올라가는데 그 언덕 있잖아요, 순회고. 올라가는데 봤더니 저기에 남자애들이 다 담배 꼬나 물고 있고 저기 여자애들 치마 겁나 짧은데 화장하고 이제 보니까 여기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딴 학교엔 그런 애들이 없냐? 있어요. 뭐 서현이나 딴 데 가면 논다니까요. 근데 순회 이상하게 순회 애들은 거기서 놀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착한 애들이잖아요. 동네에서 놀고 집에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학을 띄고 오시는 거예요. 거긴 못 보내겠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 땡기고 담배 피우고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럼 낙생 중앙은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인다니까요, 순회고. 그런 거를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이과도 많아졌고 예전에는 이과생이 너무 작아가지고 등급 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사실 어느 학교든 다 이과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는 없어졌고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까지 쉽게 내진 않아요. 좀 어렵게 내기도 하는데 뭐 애들이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아서 또 등급은 그렇게 높진 않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회 불곡 한솔은 순회 가끔 어렵게 내지만 예를 들면 분당 불곡 한솔은 시험을 좀 쉽게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는데 야탑이랑 늘고는 시험을 어렵게 내요. 근데 애들이 다 같이 못 봐요. 그래서 어차피 비슷해요. 그냥 기분만 좀 나쁠 뿐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태원 학교 프린트 이번에 제 태원고 있는데 학교에서 부교재를 가져왔는데 어우 제가 초등학교 때 풀던 문제가 올드한 게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안 바꿔요. 그거 하고 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비슷한 학교고요. 여긴 저희는 익숙하지 않지만 저 동네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학교라 여기 일지망 마감이에요. 그래서 일지망 마감인데 굳이 태원 쓸 필요 없으니까 한데 또 태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넣어놨어요. 학생 수가 많아서 장점이 뭐게요? 등급이 좀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 등급 방어가 좀 되죠. 쟤도 제치면 되고 쟤도 제치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건 사람 수가 많으면 잘하는 애도 많아요. 내가 쟤를 이길 거라 생각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빨리빨리 하려다가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게 진단평가가 저희 학원이 이제 입학고사랑 달리 진단평가라고 해서 그 중1부터 모든 고등과정까지 저희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옛날에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쉬운 것부터 촘촘히.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아이가 어떤 성향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시험을 하루 보면 저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 신청하면 제가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뭐 학교든 뭐든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학원에 전화하시거나 그냥 나가시다가 뭐 제가 생각할 때 상담 시간이 아마 낮 2시 아니면 3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통신성의과 뭐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아요. 뭐 과학 고민도 전 얘기도 하거든요. 물리는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니까 진단평가 관심 있으면 신청하시고 내일은 제가 중등시험 뽀개기라고 혹시나 초등이나 중등 초반의 학생분들이 있으면 제가 초등수학을 넘어서 중등수학 처음 하고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고 그다음 고등수학 좀 준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